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A와 B, 어떤 선택이 정답일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카드 뽑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우리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지금 모습이 A 선택 시 장단점, B 선택 시 장단점, 이걸 비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A를 고르자니 B가 아른거리고 B를 고르자니 A가 발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에요. 월급은 그럭저럭 일도 익숙하지만 솔직히 정체된 느낌이죠. B는 새로운 이직 제안이에요. 연봉은 더 높은데 일이 빡셀 것 같고 가서 적응 못하면 어떡하나. 최악의 경우에는 경력이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머릿속으로는 이미 손익계산이 다 끝났어요. 주변 친구 선배한테 물어볼 만큼 물어봤고요. 근데도 왜 결정을 못하고 있나.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이 지긋지긋한 현상 유지라도 하고 싶은 그 압박감. 자, 오늘 리딩은 A로 가세요 라고 찍어주는 리딩이 아닙니다. 대신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여러분의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카드 한번 볼게요. 숨을 내쉴 시간을 가지세요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발 그만 좀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압박감에 짓눌려서 뇌의 산소가 부족한 상태예요. 당장 그 엑셀 시트를 끄시고 관련 커뮤니티 글 검색도 그만하세요. 어차피 답 안 나옵니다. 우주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답을 내라고 재촉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너 지금 너무 과열됐어. 일단 쉬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이 문제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세요. 그냥 멍 때리고 맛있는 거 먹고 잠을 푹 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머리가 차가울 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를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딱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내 거 뺏길까봐 꼼짝도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면 지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월급, 이 직급, 이거 포기 못해. 나갔다가 이만한 대우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연애라면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막상 헤어지고 혼자 될 거 생각하면 무섭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돈은 굴려야 되겠는데 A에 묶어둔 거 깨기 싫어. 예금에 묶어놨던 거 깨기 싫어. 주식이나 펀드에 넣었다가 원금이라도 까먹으면 어떡하지? 자, 이게 다 혹시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 본전 생각이 여러분을 이 상황에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카드는 말해요. 성안에 처박혀 있지 마. 일단 전차를 타라. 이 전차는 흑과 백이라는 선택지처럼 보이는 스핑크스가 끌고 있죠. 이 카드의 핵심은 이겁니다. A 말이 좋은 말이냐, B 말이 좋은 말이냐, 그만 따져. 어차피 말은 두 마리가 다 필요해. 중요한 건 운전수인 여러분이 핸들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거야. 자, A냐 B냐 선택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결단 그 자체예요. 차고에서 차만 닦고 있지 말고 일단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이라는 시동을 걸었을 때 여러분이 도착할 목적지는
여제의 땅이에요. 이거는 정신적인 풍요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결과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과입니다. 여러분이 A든 B든 용기를 내서 출발을 한다면 반드시 받게 될 보상이죠. 만약에 이직을 했다면 거기서 여러분이 능력을 인정받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거, 투자를 했다면 실질적인 수익이 나는 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면 안정적인 행복을 누리는 거. 자, 카드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끝은 쪽박이 아니라 수학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과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태도의 카드가 나왔어요. 힘 카드죠.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 당연히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는 뭐냐? 현실적인 문제와 스트레스예요. 새 직장으로 갔더니 텃세를 부리는 상사가 있다. 라든지 투자를 시작했더니 시장이 흔들리면서 불안감이 밀려온다. 자, 이때 전차처럼 무식하게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랑 싸우거나 불안해서 다 팔아버리거나 하면 이를 그르칩니다. 이 힘카드는 그 문제를 다루는 노련함이에요. 사자의 입을 억지로 찢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어서 스스로 입을 열게 하죠. 즉,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려움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네. 그래, 그러면 이건 이렇게 다뤄야지 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성과를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깡이 아니라 내공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성과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본전 생각에 갇혀 있었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가둔 건 지나치게 많은 생각, 그거 하나예요. A로 가면 이럴 거고 저럴 거고, B로 가면 이건 좋은데 저건 나쁠 거고, 밤새도록 머릿속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한 수백 편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시뮬레이션만 돌리면 뭐가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의 그 모든 걱정이 여러분을 단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걱정 시뮬레이션에 중독돼서 살다 보니까 일상의 맛까지 잃어버렸어요. 밥 먹으면서도 그 문제 어떻게 하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도 내 선택이 맞을까? 주말에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불안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A와 B라는 고민, 여러분의 인생에서 대체 무슨 의미일까? 영적인 소리 같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번역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은 지금 레벨업 테스트 중이에요. 인생이 여러분에게 중간고사 문제를 낸 거예요. A와 B는 객관식 1번, 2번 보기입니다. 근데 이 시험의 핵심은 1번, 2번 중에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채점관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이 답안지를 제출할 용기가 있는가? 문제가 어렵다고 울고불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풀어내는 끈기가 있는가? 바로 이 태도를 봅니다. 즉, 이 선택의 본질은 A냐 B냐가 아니라 본전 생각에 갇혀있던 여러분이 마침내 용기를 내서 시험장 밖으로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꼬인 상황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단 하나는 평화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의 평화 같은 소리냐. 이거는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강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하는 그 불안감, 그 시끄러운 머릿속입니다. 이제 그만 머리로 계산기 두드리는 거 멈추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A와 B, 논리, 계산, 남의 시선을 다 빼고 어떤 선택을 상상했을 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시끄럽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는가? 논리적으로는 A가 완벽한 답 같아도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그건 오답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느끼는 그 편안함, 그게 여러분을 위한 정답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편안한 선택을 하느냐? 자, 첫 번째 방법은 일단 하기로 결정해라. 이게 여러분의 전차에 시동을 거는 키예요. 망설임과 두려움에 노라고 말하고 일단 앞으로 가겠다는 그 결정에 예스라고 외치세요.
그래, 이 선택에 내가 뭐라도 배우겠지. 아니면 그래, 내 안에 노련함을 믿는다. 이건 무지성 긍정이 아니에요. 일단 하겠다고 결정하는 의지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가 말하기를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까마득한 옛날 말고 당장 3년 전, 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죽을 것처럼 고민했던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선택을 했고 망했든 흥했든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그 경험으로 내공이 쌓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련한 경험자예요. 여러분의 안에는 이미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짬밥이 있어요. 자, 이 모든 걸 종합한 마지막 행동 강령이에요. 첫 번째 카드가 말해주는 건 난 말고 너의 직감에 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발 남들한테 그만 좀 물어봐 라는 뜻이에요. A 친구는 A 선택하라고 하고 B 선배는 B 선택하라고 하죠.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촉, 여러분의 직감에 귀를 기울이세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 집어치우고 솔직히 나는 뭐가 더 끌리냐? 어떤 게 내 마음을 덜 시끄럽게 만드냐? 자,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100% 완벽한 결과여야 한다. 라는 그 통제 욕심을 버리세요. 특히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본전 생각, 지금의 월급이라든지 지금의 익숙함을 놓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을 선택하든 그 안에는 여러분이 레벨업 하는 데 필요한 경험치가 있습니다. 결과를 100%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여러분은 가장 편안하게 전차를 몰 수 있습니다. 자, 1번님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A, B 선택지는 사실 여러분을 레벨업 시키기 위한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진짜 버려야 할 딱 한 가지는 A냐 B냐 하는 고민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서 지금 가진 거를 꽉 쥐고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만 쓰고 있는 여러분의 불안함 그 자체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해고하고 여러분 안에 노련한 운전수가 돼서 전차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논리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더 편안하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세요. 자, 그러면 언제 움직여야 될까? 숨을 내쉴 시간을 가지라는 카드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과열됐어요. 오늘 밤 혹은 이번 주말까지는 의식적으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자면서 뇌를 식혀주세요. 하지만 그 숨을 고르는 시간이 끝난 후에는 전차카드와 예스카드가 말하듯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결정이 됐다면 그 즉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동을 거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상황은 급물살을 타고 여러분을 앞으로 밀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떤 길을 가든 그 끝에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의 짬밥에 힘을 믿고 힘차게 엑셀을 밟으시길 바랄게요. 자,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님들 지금 상황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A라는 직장에서 예를 들면요. A라는 직장에서 이직 제안이 왔고 B라는 직장에서도 최종 합격됐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A는 안정적이고 팀은 좋은데 연봉이 아쉽고 B는 연봉은 높은데 일이 빡세고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복도 많다, 어딜 가도 좋겠다, 배부른 소리 하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여러분은 분석이 마비된 상태에 빠져 있어요. A를 선택하면 B의 연봉이 아른거리고 B를 선택하면 A의 안정성을 놓치는 것 같아서 미치겠는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좋은 기회가 2개나 왔는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이 답답함, 그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겁니다. 오늘 리딩은 A와 B 두 회사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지금 왜 이 두 가지 좋은 선택지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지, 그런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아주 솔직하고 놀라운 핵심 원인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늘이 어떤 기본값을 세팅해 줬는지 한번 볼게요. 자, 행운이 당신의 편입니다. 카드가 나왔어요.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왔죠. 이건 걱정 마. 지금은 뭘 해도 잘 될 때야. 라는 보너스 버프가 걸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모든 걸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은 일단 80% 정도는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든 그게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운이 도와주는 시기예요. 쉽게 말해서 뭘 해도 평타 이상은 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운빨이 좋은 시기인데 왜 우리는 망설이고 일은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까? 자, 먼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법사예요. 스펙이며 경력이며 재능이며 자원, 그리고 심지어 운까지. 현실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이력서는 완벽해요.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능력을 가졌어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된 인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카드는 계획의 지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뜻해요. 마치 로켓 직구를 주문을 했는데 3주째 통관 절차 중에 멈춰있는 답답한 상황이죠.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저 배가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도무지 배가 항구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배가 왜 안 올까요? 왜 마법이 통하지 않을까? 세 번째 카드가 여러분의 현재 행동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지금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스톨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A로 갈까 B로 갈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A의 안정성과 B의 연봉을 섞어서 리스크가 0%인 완벽한 C를 만들 순 없을까 하고 끝없는 저울질과 최적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벽한 조율이라는 행동 자체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로켓 직구를 3주째 통관 중에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울질만 하고 있을까? 왜 결정을 미룰까요? 그 이유가 바로 네 번째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번님들은 지금 벼락을 맞아서 곧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낡은 탑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선택 자체가 이 낡은 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의 삶, 낡은 신념, 불안정한 관계, 그리고 더 이상 맞지 않는 나의 옛날 모습을 무너뜨리는 발파 스위치라는 걸요. 여러분이 절제 카드처럼 끝없이 저울질만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무너짐이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든 이 붕괴를 막아보려고 혹은 아주 소프트 랜딩을 시켜보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A와 B는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 타워의 붕괴라는 거대한 변화를 피하기 위한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 곧 무너질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위험한 탑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걸까? 그 마음 깊은 곳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위험 신호를 분명히 감지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된 나머지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는 대신에 그저 두려움에 반응하면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린,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시간만 끄는 거죠. 마치 갑자기 튀어나온 차를 보고 놀라서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리는 사슴처럼요. 그리고 이게 본전 생각이고 매몰 비용이에요. 여러분은 비록 낡고 위험한 탑일지라도 이거 내가 지은 거야. 이거 지금 내가 가진 전부라고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마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혹은 이 관계에 쏟아붓은 세월이 얼만데 이걸 버리고 나갔다가 빈손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보다 지금 가진 익숙한 불행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큰 상태예요. 그러면 이 두려운 탑의 붕괴, 이 거대한 변화의 진짜 정체는 뭘까? 이거는 영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강제 포맷 혹은 하드 리셋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운영체제가 너무 느려지고 오류가 꽉 찼을 때 한번 싹 밀고 최신 OS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 탑의 붕괴는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스템 재부팅 이벤트예요. 여러분은 이 푸른 불꽃의 재부팅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꼬인 상황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 바로 운명 카드예요. 즉,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흐름에 저항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낡은 탑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피할 수 없는 철거 스케줄이에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듯이 여러분 인생의 낡은 계절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 또한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겨울한테 떠나지 마 라고 외치면서 저항하는 그 부질없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철거 스케줄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이 거대하고 두려운 변화의 순간에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지지하는 현실 속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찐친, 여러분을 믿어주는 동료들이에요. 여러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를 기억해낼 때 여러분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보다 백이 꽤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를 단순한 이직이나 이사 정도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깊은 치유의 과정이에요. 이 신성한 변신의 과정을 존중하고 내 몸과 생각이 더 나은 나로 변하고 있구나 하고 그 변화를 기꺼이 환영해주세요. 이건 성장통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A와 B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라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카드의 마지막 대답이에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아니요가 나왔어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 카드는 A와 B 둘 다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 선택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2번님들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답답했던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캐릭터 레벨업을 위해 예고된 낡은 탑의 붕괴라는 운명을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A와 B라는 선택지는 어쩌면 이 무너지는 탑 안에서 오른쪽 방으로 피할까 왼쪽 방으로 피할까를 고민하는 사실상 무의미한 선택일지도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는 A와 B라는 선택지가 아니라 바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에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카드의 대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여러분에게 계획한 것은 그 탑이 완전히 무너진 폐허 위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성을 짓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내려야 할 진짜 선택은 A냐 B냐가 아니라 나는 이 낡은 탑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언제쯤 일어날까? 운명과 타워 카드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예정된 시간에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사수자리의 초승달 카드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흐름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네, 준비됐습니다. 철거 시작하세요. 라고 마음을 여는 바로 그 순간, 그 변화가 여러분을 파괴하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는 행운이자 기적처럼 부드럽게 일어날 것임을요. 철거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를 고통스럽게 맞이할지 아니면 축복 속에서 맞이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디 용기를 내서 그 낡은 문 A와 B를 놓아주세요. 자,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3번님은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의 프로필은 꽤 화려하겠죠. 그동안 정말 죽어라 노력해왔고 KPI 달성하고 승진도 하고 어느 정도 성공과 안정을 이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라는 다음 레벨의 선택지를 눈앞에 두고 계실 거고요. A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핵심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B는 더 높은 연봉의 스카우트 제안일 수도 있겠죠. 주변에서는 부럽다, 넌 뭘 해도 되겠다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정작 여러분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밤 10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텅 빈 기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뤄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남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지쳐만 가죠.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현타와 번아웃이 동시에 온 상태로 이 카드를 고르셨을 겁니다. 오늘 리딩은 여러분이 왜 그토록 원하던 성공의 문턱에서 길을 잃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늘이 어떤 응원을 보냈는지 한번 볼게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먼저 여러분의 과거에 하이파이브를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애썼다. 너의 그 야근, 주말 반납, 그 땀과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네 앞에 놓인 이 A와 B라는 선택지는 바로 그 노력에 대한 값진 보상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민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생긴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해왔기 때문에 주어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레벨업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스테이지를 플레이할 자격이 충분해요. 근데 왜 이 보너스 스테이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치고 불행한 걸까? 그 이유가 한편의 불행한 CEO의 이야기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의 큰 성공을 이룬 뒤에 다음 5개년 전략을 짜기 위해서 지구본을 굴리는 전략기획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경험했고 더 큰 성공을 이룰 잠재력 또한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은 이 컵 9번 역방향이에요. 정방향은 소원 성취지만 역방향은 소원을 이뤘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몇 달을 기다려서 예약한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있는데 아무 입맛이 없는 느낌이죠. 여러분은 성과를 향해 달려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만족감과 행복이라는 미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만족감이 파산된 상태예요. 그럼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일상이 일이 아니라 전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는 홀로 수많은 적들, 업무나 경쟁자, 스스로의 기준과 싸우다가 지쳐서 더 이상 막대기를 휘두를 힘도 없이 포기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24시간 방어전을 치르느라고 완전히 탈진해버린 상태예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행한 싸움터로 몰아넣은 걸까? 자, 바로 이 소드의 왕 역방향.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는 무자비한 내부 CEO가 범인이에요. 이 내부 CEO는 오직 결과와 효율, 승리라는 KPI에만 미쳐있는 차가운 지배자예요. 그는 여러분의 감정을 다 무시하고 과정도 짓밟으면서 쉬는 건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더 완벽해야 돼. 더 이겨야 해.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채찍질해요. 바로 이 내부의 CEO 독재자가 여러분의 모든 만족감을 앗아가고 여러분을 번아웃으로 몰아넣은 진짜 원흉입니다. 아니,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왜 우리는 그의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자, 그 이유는 여러분은 사실 이 내부 CEO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건 정상이 아니다 라는 걸 마음 한구석에서는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원래 성공하려면 다 이렇게 힘든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그 불편한 진실을 모른 척하면서 외면해왔어요. 여러분의 그 의식적인 무시가 그 CEO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준 셈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을 움직여온 그 성공하고 싶다는 동기는 사실 여러분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짜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최고가 돼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와 같은 두려움 기반의 동기부여와 가까웠습니다. 이 가짜 연료, 이 불안감은 연비가 아주 나빠서 금방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번아웃을 유발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독한 내부 CEO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주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의 분기별 실적, A와 B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의 10년짜리 비전이 뭐였는지 다시 떠올려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부 CEO는 A. 전투에서 이겨라, B. 고지를 점령해라 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애초에 이 여정을 시작했던 진짜 목적지는 전혀 다른 곳일 수 있어요. 눈앞의 작은 전투지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전체의 비전보드를 다시 쳐다볼 때라는 조언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이 모든 꼬인 인생을 풀고 그 내부 CEO를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주한 핵심 열쇠, 바로 갈림길이에요. 이 카드는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앞으로도 계속 이 무자비한 내부 CEO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를 해고하고 내 인생의 진짜 오너가 될 것인가 라는 운명의 갈림길이에요. A와 B는 그저 이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의 결심을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회의 안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풀어야 할 핵심 열쇠는 A냐 B냐는 고민이 아니라 저 폭군을 해고하겠다는 그 단호한 결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CEO를 해고할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CEO가 여러분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고 명확한 경계선, 즉 바운더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거는 내 안에 새로운 사규를 만드는 거랑 같아요. 예를 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업무 관련 알림을 끈다 라든지,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 범위 바뀝니다 라고 아니오라고 말한다 라든지, 나를 깎아내리고 에너지를 뺏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자, 이렇게 내부 CEO는 이 선을 넘어올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 이게 그 CEO의 힘을 약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지금 전쟁터의 한복판, 즉 번아웃 상태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이 카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마라톤이다. 지금 당장 그 미친 듯한 쳇바퀴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A와 B를 결정하기 전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의도적인 휴가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그 전략적인 쉼이라는 시간이 그 내부 CEO가 주입한 가짜 동기, 그러니까 불안감을 씻어내고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행동 강령이에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드시나요? 카드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내부 CEO를 해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요. 여러분이 오너고 그는 직원일 뿐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경계선을 마음속으로만 세우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해고 통보는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 밖입니다 라든지, 오늘 저녁은 나를 위한 휴식 시간으로 정했어. 그리고 나는 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의사를 분명하게 소통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 우리 3번님들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공허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지쳐버린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실적에 미친 냉혈한 내부 CEO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딱 한 가지는 A와 B라는 안건이 아니라 바로 그 내부 CEO의 독재의 종지부를 찍고 여기는 내 삶이야 라고 단호하게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물론 내부 CEO도 나의 일부겠지만 그 내부 CEO를 단호하게 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A와 B는 대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그 답은 여러분이 그 CEO를 해고하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의 숙제는 A, B 선택이 아닙니다. 먼저 의무적으로 휴가를 떠나세요. 당장 결정하는 걸 멈추시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가 회복되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여러분의 10년짜리 비전을 다시 펼쳐보세요. 그때 A와 B 중에 그 비전의 방향과 일치하는 길이 어디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전투가 아니라 더 많은 행복을 주는 길로요. 자, 이 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염소자리 카드와 휴식 카드는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해요. 따라서 최소 몇 주에서 한 달 정도는 A와 B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휴식과 경계선 긋기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너십이 충분히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힘있는 선택을 내릴 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부디 용기를 내서 여러분 삶의 주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님들 최근에 누구랑 한바탕 크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게 지긋지긋한 연인과의 이별 싸움이든 직장 동료와의 감정 소모전이든 혹은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았든 어쨌든 감정적으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일 겁니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상태로 A와 B라는 또 다른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이 멘탈로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A와 B 중에 뭐가 이 지옥을 끝내줄까? 이건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자 이제 수능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위태롭고 불안한 마음일 겁니다. 자, 오늘 리딩은 A와 B 중에 어떤 길이 더 안전한지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진짜 여러분의 문제는 A냐 B냐가 아니거든요. 자, 먼저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 대해 하늘이 어떤 결말을 예고하는지 볼게요. 아주 개인적인 이슈가 곧 해결됩니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다 잘 될 거예요. 같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감정 싸움, 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 곧 끝난다는 종결의 약속이에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감정의 시궁창은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되고 여러분은 평화를 되찾게 될 거라고 카드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지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모든 일은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에 정해놓은 낡은 규칙이나 어떤 관계 혹은 조직 속에 답답한 룰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호구처럼 살지 않을래. 하고 용기를 낸 거죠. 하지만 그 독립선언은 안타깝게도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졌어요. 이 카드는 상처뿐인 승리 혹은 비참한 패배를 의미해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겼든 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갈등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현타만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자국을 남긴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결과 두 사람을 이어주던 신뢰의 다리가 결국 끊어져 버렸어요. 이건 일십 상태, 수신 차단 상태입니다. 깊은 오해가 생기고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이죠. 지금 A와 B라는 선택지는 바로 이 끊어진 다리 앞에서 이제 어떡하지? 이 관계를 버릴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까? 하고 망연자실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A를 선택하는 거? B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카드는 단호하게 스탑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 소드 4번의 기사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는 것이에요.
이건 영혼의 입원 치료, 강제 휴가 명령입니다. 큰 수술을 마친 환자가 회복실에 들어가서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듯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피를 철철 흘리는 상태에서는 어떤 건강한 결정도 내릴 수 없으니까요. 아니, 살면서 싸울 수도 있지. 왜 이번 상처는 유독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만든 걸까? 자, 그 마음의 깊은 곳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진흙탕 싸움은 여러분이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내 안의 그림자, 즉 나의 가장 찌질하고 못된 밑바닥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평소에 여러분답지 않게 악독한 말을 내뱉었을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의 가장 추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수도 있죠. 그 인간적인 추함을 마주한 충격이 여러분을 더 깊은 자기 혐오와 인간의 환멸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의 단절은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외로움의 스위치를 눌러버렸어요. 결국 나는 또 혼자가 됐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그 깊은 고독감이 여러분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독한 자기 혐오와 외로움에 빠진 여러분에게 카드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줍니다. 이건 여러분은 특별한 영혼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제발 그만 좀 생각하고 현실에 발을 붙여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으로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인간은 왜 그랬을까? 하는 사고 분석과 자기 비난에 메비우스 띠에 갇혀 있어요. 이 뿌리 내리기는 그 생각의 고리를 끊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라는 조언입니다. 당장 방 청소를 하세요. 아니면 나가서 30분이라도 걸으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제대로 된 밥을 챙겨 드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어요. 이 모든 꼬인 상황을 풀고 이 힘겨운 입원 치료를 통과하기 위한 핵심 열쇠, 바로 유연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치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처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요. 그 인간은 100% 쓰레기야. 나는 100% 피해자야. 이 상황은 100% 최악이야. A는 절대 안 돼. 와 같은 아주 단단하고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는 상처가 더 덧날 뿐이에요. 여러분이 풀어야 할 핵심 열쇠는 바로 그 완고함이에요. 그 인간이 80%는 쓰레기였지만 나도 20%는 잘못했네. 이 상황이 90%는 최악이지만 10%는 배울 점이 있었어. 처럼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지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뻣뻣한 마음을 풀고 유연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 도약 카드는 여러분의 그 영혼의 입원 치료가 끝난 뒤에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다면 이제 더 이상 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지? 같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을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과감하게 뛰어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도약이 A를 향한 것이든 B를 향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뛰어내리는 용기 그 자체예요.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 뛰어내려야 할까? 이 임라마는 영혼의 여행이라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말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입니다. 강제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A와 B 중에 어떤 길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까? 라는 질문보다 A와 B 중에 어떤 길이 나를 덜 고통스럽게 할까? 어떤 길이 내 마음의 평화로 데려다 줄까? A와 B는 두 개의 다른 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배의 종류가 아니고 그 배가 여러분의 진짜 목적지, 평화로 향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조언입니다. 정말 따뜻하고 희망적인 두 장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상처 정말 아물 수 있을까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여러분의 질문에 카드가 아주 힘줘서 외치고 있어요. 네, 당연하죠. 여러분의 회복과 행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는 여러분을 위한 눈부신 풍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혹은 더 좋은 관계가 오거나 지독했던 외로움이 채워지는 아주 충만한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보상을 의미해요. 자, 4번님들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여러분의 선택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입은 깊은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딱 한 가지는 A와 B라는 선택지가 아니라 바로 그 아물지 않은 상처를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당장 A와 B에 대한 모든 고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영혼의 병가를 내어주세요.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이 상황이 해결이 될까? 개자리 보름달 카드는 감정적인 문제가 절정에 이르고 해결되는 시기를 의미해요. 이것은 이 이슈가 이번 달 안에 혹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마무리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 시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병가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쉼을 주는 거죠. 최소 며칠에서 한두 주 정도 쉬어주고 그 쉬는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걷기를 실천하세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 유연한 태도로 상황을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회복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도약하세요. 그 도약의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망설임 없이 명확해질 거고 그 길의 끝에는 약속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선택이 아니라 치유예요. 부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